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 이제 좀 웃음기를 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홍 기자, 오늘 경찰에서 손정민 씨 휴대전화 사용 기록 관련해서 뭔가 또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일단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1시 9분, 실종 당일 1시 9분 이후부터는 손 씨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기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포렌식 결과를 다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1시 9분에, 실종 당일 1시 9분에 마지막으로 웹 검색을 했고 이후에는 사용 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유족들이 데이터 사용 내역이 계속 나왔다. 손 씨의 휴대전화에서 누군가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용 내역이 왜 있었느냐? 이것은 핸드폰을 쓰지 않더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핸드폰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거든요. 기본 프로그램이 열려 있으면 일정량의 데이터가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량이 잡힌 것이지 누군가가 사용한 흔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전 추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것은 1시 20분쯤 손정민 씨가 모친에게 보냈고 손정민 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1시 반쯤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 휴대폰 포렌식 데이터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이 그동안 뭐 관련해서 좀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또 공개를 한 거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 진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거야?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 손 씨 아버님께 전화 안 했는 거야? A씨 친구 측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특정 어떤 이런 어떤 데이터를 쓰는데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해서야 이게 사용 안 해도 이게 백데이터가 움직이냐 이러니까 움직인대요. 움직이면서 다만 그게 일정 부분 만약에 앱을 사용했다면 훨씬 더 많은 그 데이터 사용량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경찰이 빨리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경찰 측에서는 1시 9분께 마지막으로 웹 검색을 했고 그 뒤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적 없고 웹을 사용한 내역이 없다. 다만 자동 동기화 혹은 백그라운드 앱 실행 등으로 데이터는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 사용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진 것으로 포렌식 결과상 밝혀졌습니다. 자, 어제도 이 사고 현장 주변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또 모여서 이 손군을 위로하고 또 이런 집회를 가졌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자, 경찰 발표 또 하나 있었네요. 목격자들에 대해서도 최면 조사를 했다. 일단 목격자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이제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법 최면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면 수사라는 거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이 목격자들 역시 본인들의 이제 최면을 하는 걸 동의를 했고 또 포렌식에도 동의를 해서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황에서 경찰이 모든 걸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친구 A군에 이어서 목격자 2명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다만 이 최면 수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처음에 목격자들이 처음에 진술한 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친구 A씨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이던 당시에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이후 이제 손정민 씨가 발견되면서 변사 사건으로 바뀌었는데 그 뒤에 전날까지 4번 더 불러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권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찰관으로 오랫동안 봉직을 하셨다 보니까 요즘 어떤 방송을 나가시든지 또 뭐 사적인 약속 자리 가시든지 항상 이 관련한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십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거 저도 이제 그 팩트에 기반해서 면밀히 이제 검토하고 분석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주시하고 감시하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 감시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자 하는 것의 그 목적이 추구하는 이 가치에서 좀 벗어나 있는지 또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한 이런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이 목격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대부분의 여러 사건 수사에서 이 목격하는 그 장면을 볼 때의 상황의 감정이나
어떤 정서적 감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목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뭐 좀 이렇게 아주 뭐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면 아주 친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뭐 마치 이제 그 큰 소리를 장난을 치면서 막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러면 뭐 싸움을 했다라는 표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에 단순히 그 경찰이 불러가지고 그때 무엇을 봤느냐만 이렇게 목격자 진술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이렇게 체면 수사까지 시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하고 정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제2, 제3의 목격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또 기억해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면 수사까지 아마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지금 어떤 뭐 과도하다 정말 이게 뭐 가짜 뉴스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또 감시하는 눈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손정민 씨 사건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 손정민 씨 친구 만취 공방. 자, 이게 어제 손정민 씨 부친이 JTBC를 통해서 이 함께 있었던 친구 만취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면서 새로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손 씨 친구 변호인도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여기서 양측의 입장을 좀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펜스 2단을 넘어서 심지어 손도 넣고 간단 말이죠. 전혀 블랙아웃은 고사하고 술 취한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에게 연락도 안 하고 빨리 찾으러 왔다고 했는데 찾으러 온 게 바로 그 장소로 직진했거든요. 그 위치를 알려준 거는 친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근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목격자들이 이제 토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나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만취 상태라서 그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또 주차장에다가 토하고 그 영상이 짧고 단편적인 장면이라서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취했냐 취하지 않았냐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블랙아웃 상태에서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만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민 씨 아버지 주장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 씨의 친구가 찾아왔을 때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그때 술이 깨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방금 전에 보신 CCTV 영상인데요. 이때가 5시쯤에 손 씨의 친구 가족들이 다 같이 손 씨를 찾으러 오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펜스 울타리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슬리퍼를 신고 넘어가서 예. 손도 넣고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이 술 취한 기운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 어딜 그리고 봐서 만취 상태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지금 걸어가는 위치가 술을 마신 곳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저 장소도 손 씨와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곧바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 아버지한테 아빠 이쯤이야. 그렇죠. 여기서 술을 마셨어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취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아 보인다.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취지로 저희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제 영상만 가지고 저게 만취다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는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또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친구 측 변호인 손현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앞서 변호인도 바로 반박을 하긴 했어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만취 상태였다라는 걸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현재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최면 조사를 했었는데 이 역시 필름이 끊길 정도의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법적으로 참 이 영상만 가지고 승 의원님, 네네. 법적으로 만취 여부, 유무 이거 좀 뭐 판단- 사실 예. 지금은 저 친구 측에서 이게 만취냐 만취 아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범죄가 돼야 그 다음에 뭐 만취가 이게 심신미약이 되냐 심신상실이 되느냐를 따질 수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뭐 손씨 측에 뭐 잘못된 거, A씨 측에 뭐 긍정적인 이런 게 아니라 A씨가 지금 나오는 모습은 10초짜리 영상인데 분명히 A씨가 택시를 탔을 거잖아요. 그럼 택시 탔을 때 택시 운전자의 진술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포렌식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차 안에서 그 친구 측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 요 영상 이외의 다른 영상에서 이 친구 측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상황을 어떻게 인지했는지를 조금 봐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블랙아웃으로서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는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려면 이게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그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인터뷰를 통해서 뭐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이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는데 잠깐 듣고 가시죠. 가짜 뉴스가 많이 생기게 된 큰 원인은 경찰이 정확히 원인을 못 밝히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알면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우리 아들만 화장하면 끝.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A군이나 A군 가족도 감히 말씀드리자면 큰 비극 안에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A군과 A군 가족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악플과 비난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비극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 교수님, 일단 뭐 이 가짜 뉴스가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일부 어떤 누리꾼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지적 중에는 이 수사 당국이 좀 뭐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유의미한 것들도 있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은 수사에 대한 어떤 촉구와 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한 감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시는 그 수사를 정말 우리가 감시하는 추구, 목적을 훼손하는 것 같은 가짜뉴스 같은 것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좀 성숙된 정말 그 눈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 진짜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루머 그리고 어떤 의혹 제기는 또 우리 이런 공방 속에서 또 자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란들이 마냥 또 이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인물 여기까지고요.